아토피 피부염 질환과 오늘 강의에 관하여 여러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화면에 질문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교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경우 채팅창에 성함과 함께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크게 현장에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질문과 또 이제 사전에 저희 중화연 채널을 통해 받은 사전 질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15분 정도 실시간 질의응답을 먼저 가진 뒤 남은 시간에 사전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댓글로 평소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받으신 실시간 질문을 먼저 이제 답변 드리겠는데요. 먼저 교수님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받은 거라 아토피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부모님이신데 자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아토피 환자는 일반 수영장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바다 해수욕장 같은 해수풀은 이제 피부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괜찮은지 여쭤보셨습니다. 수영은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영장 같은 데는 이제 염소 소독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또 사실 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소독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독제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자극이 되고 피부의 장벽이나 아토피 환자의 깨진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지만 끝나자마자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을 권고드리고 그리고 바닷물 수영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든 자극이 되는 거는 뭐 하고 나서 바로 깨끗한 물로 씻고 보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5년을 앓고 있다 최근 많이 좋아진 환우입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새집 증후군 등 이런 1급 발암물질이 아토피의 발생과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아토피에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 새집증후군에 나오는 사실 그런 그 유해가스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험상으로 환자들이 새집에 갔을 때, 뭐 그렇게 새로 뭔가를 인테리어를 하고 난 건물에 들어갔을 때 아토피가 악화되고 그거는 많이 이제 쌓여 있는 얘기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떤 것이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뭐 구체화되진 않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거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뭐 나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떤 기전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빠지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듀피젠트 치료 중 잘 낫지 않는 부분에 스테로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지하는 이제 듀피젠트 효과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사용하다가 듀피젠트를 끊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은지 음,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약에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임의로 끊을 수 없을 거고 산정특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산정특례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치료 방법은 듀피젠트 쓰면서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적극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바르는 거는 그 면역 조절제, 프로토픽이나 엘리델, 뭐 토피크로 같은 상품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제품들을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될 때는 어, 지금 뭐 권고가 크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논문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필루맙하고 새로 나온 제액억제제를 단기간 같이 쓰는 방법도 아주 뭐 급할 경우에는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중간에 이제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김주연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알레르기 검사, 피 검사를 따로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네, 다음 이제 음. 질문으로 아토피 이제 축농증, 비염, 천식까지 앓고 있는 환자 있는데요. 왜 아토피에서 천식까지 이제 심해지는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아, 주셨습니다. 네, 그게 코모비더티라고 얘기를 하고 동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염증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염증 반응, 타입 2 염증 반응이 올라가서 아토피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랑 관련된 것들, 천식, 비염, 결막염 이런 게 다 똑같은 타입 2 염증 반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토피가 있으면 좀 지나서 비염 생길 수 있고 천식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같이 다 생길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박지원 대표님이나 이제 최정현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토피로 우울감이 너무 심한 환자분입니다. 따로 우울증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부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게, 일단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셔서 그런 건데, 그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시면, 저도 진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약 사용 중에 한약을 같이 먹으면 혹시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영양에 대한 이제 보충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을지 이제 환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약 사용을 하는 거는 특히 먹는 약은 그게 다 대사되는 게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고 한약도 역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그것들이 다 대사되는 거는 간과 신장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약을 먹음으로 해서 간과 신장에 주는 이제 로딩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이제 답변, 댓글로 이제 남겨주셨는데, 김한솔님께서 디피덴트를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맞아야 주사를 끊을 수 있는 걸까요? 평생 맞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질병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의 산정특례 기준에서는 사실은 언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만성질환이고, 이론적으로 보면 계속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약제를 씀으로 해서 막으니까, 약제를 끊으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 되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한정적인 재활을 계속 쓰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임상시험처럼 뭐 환자 A는 오늘 뭐 1년 맞았으니까 끊어보고 환자 B는 뭐 2년 후에 끊어보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뭐 4주마다 맞고 이렇게 했을 때 1년 이상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좋은 효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그런 정보 데이터 등을 모으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제도에 사실은 적응이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이지만 사실은 뭐 산정특례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맞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정특례 필요 없고 내가 정말 내가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산정특례를 포기하고 주사를 비급여로 돌려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맞는 기간은 또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그 6주나 8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늘려서 끊는 것까지는 사실은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언젠가는 재발은 다시 하게 되어 있고,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도 뭐 다시 충분한 약의 효과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실시간 이제 질문으로 정유경님께서 아토피와 피부 알레르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알레르기 질환을 통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알레르기가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이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돼서 호흡에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에 생기면 천식이 되는 거고 눈에 생기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되는 거라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레르기를 매개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을 다 통틀어 얘기하고 그중에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가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그다음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실시간 질문 답변은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희 중화연 이제 채널
카페에서 이제 사전 질문을 먼저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상 이제 요거 질문을 답변을 드려야 돼가지고 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교수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바운드 현상이 있음에도 스테로이드 연고가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제 환자분께서 여쭤보셨거든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급성기에 잠깐 써서 좋아진다고 하면 좋은 연고입니다. 근데 이제 만성질환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고 다시 좋아졌지만 재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같은 강도의 연고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센 연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왜 처방이 되냐고 하면 개인 병원에서는 사실은 가장 손쉽게 처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환자가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잠깐 지금 이런 증상이 생긴 환자인지 구분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그 동네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이 되는 것은 꼭 뭐 의사만의 책임은 아니고 환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다 보면 기록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지니고 있는지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것은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다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생물학적 제재에서 자억제제들이 차단하는 염증 물질이나 작 등은 일반인에게는 없는 물질인지 궁금하다고 환자분께서 질문을 이건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알 것 같아요. 네, 요거 다음으로 드피젠트 장기 투여 부작용과 장기 투여 후 중단 시 아토피 재발률이 궁금하다는 이제 말씀을 이거는 해주셨는데요. 연구된 바가 없어서 아까 아,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 투여 후에 임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두피젠트를 끊었을 때 뭐 8주 이상부터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 단계가 했던 게 길지 않게 1년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한 2, 3년 한 다음에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연구의 디자인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토피가 나은 후 생긴 백반증과 흉터, 태산화 자국 등은 회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환자분께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염증 반응이 세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염증 후 반응이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있고 색소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를 백반증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백반증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백반증이랑은 이제 다른 질환이고 아주 그 정도가 약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염증 그 멜라닌 세포들이 돌아오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어,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뭐 정말 백반증 환자들이 치료하는 것처럼 광선 치료나 엑시모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쉽게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선화 자체는 염증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없으면 빨리 돌아옵니다. 다음으로 사춘기의 아토피가 특히 심해지는 이유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환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이제 제가 환자들을 봤을 때 아토피가 병변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봤을 때 다 성인이 되어서 왔던 환자도 물어보면 어릴 때 있었다가 어느 순간 좀 좋아지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면서 심해졌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는 경우를 뭐 사춘기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제 청소년기 이후부터 심해지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인체의 그 면역 반응의 변화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아토피가 왜 어느 순간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환자분께 이제 하는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최정현 부대표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샤워할 때 적절한 물 온도나 시간, 그리고 적당한 빈도수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심할 때의 습관을 못 벗어나서 지금 굉장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미지근한 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심할 때
잘 못 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감염이나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뭐 심한 염증이 있을 때에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빨리 보습을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런 바디워시 같은 것도 고형의 그 뭐지? 그 비누 같은 거는 굉장히 알칼리성이 많기 때문에 씻고 나서 뽀독뽀독 이렇게 잘 닦인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피부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미끈미끈한 게 남아있지만 약산성의 그런 바디워시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뭐 충분히 그 더러운 것이 다 씻겨 나갈 때까지는 샤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은 땀이 나면 땀 자체가 아토피를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땀 나고 했을 때는 바로 씻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가려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제 환자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좋은 씨 음식 먹고 나빠진 거 있어요? 저는 알레르기가 응. 있어서 그 응. 알레르기 있는 음식은 이제 아예 안 먹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견과류, 그래서 견과류. 아나필락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은 아예 제외를 하고 먹고, 그 외에 제가 느꼈을 때 그냥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간지럽다고 느끼면 그냥 알레르기 검사에 나오지 않아도 안 먹고 있고, 그 외에 뭐 남들이 흔히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뭐 고기, 인스턴트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잘 먹고 있어요. 왜 좋은 씨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조은 씨처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견과류 같은 거는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처럼 많진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반응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호흡을 하는 데도 영향을 주거나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응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알려진 인스턴트 뭐 튀긴 음식 이런 거 할 때 나빠진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기전으로 나빠지냐 할 때 뭐 어떤 논문의 일부에서는 이게 뭐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돼서 이게 뭐 장내 어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아토피가 악화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먹는 거는 사실은 크게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알레르기 검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거기에 모든 음식물이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은 씨 말대로 먹어서 나빠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술이랑 아토피랑 어떤 연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배도 같이 네, 물어보시는 담배랑 거 술. 일단 술은 모든 피부염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피부병을 치료하고 있는 모든 피부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담배의 경우에는 사실 아토피를 악화시키진 않는데 아토피 환자들이 대개가 치료제를 써요. 근데 그런 치료제들이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특히 제억제제 같은 게 이번에 나온 거에서 흡연자에서는 다른 치료를 하고 안 되면 이거 써라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죠. 사전 질문이 다 마감되어서 실시간 답변 중에 이제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거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황태희 님께서 식품 첨가물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시간이 지나고 적응이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피부염을 덜 일으키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첨가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예전에 2000년도 후반부터 국회에서도 한번 토론회도 했었고, 애기들이 뭐 이런 과자 같은 데 들어간 첨가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역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것도 뭐 내성이라는 거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뭔가 자극을 계속 줘서 더 이상 그게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걸 먹었을 때 진짜 나빠지는지부터 먼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첨가물에 대한 거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여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산정특례로 신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극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점점 기존 약과 비슷하게 나빠지지 않는 정도로 유지하거나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듀피덴트는 내성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그 환자분이 듀피젠트를 쓰고 있는 건 것 같죠? 그런가? 네, 맞습니다. 저죠. 듀피젠트 환자들이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학제제는 딱 원인이 되는 한두 가지 물질을 다 막아서 아토피 피부염을 좋아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사실 그 한두 가지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 반응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제거제제를 썼을 때 제거제제가 굉장히 빨리 효과가 있고 초반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두피젠트를 썼을 때 아마 충분한 효과를 못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7, 80% 이상이 좋아지는 환자라면 바르는 거를 같이 하면서 거의 90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다른 암과 같은 중증 질환들은 자기 관리용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지 점수나 스코어드 점수를 체크하게 해주는 사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점수를 스스로 체크하거나 집에서 환부 사진을 찍어서 증상이 심해지는지를 스스로 기록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혹시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본인이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지 점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도 본인이 그냥 안 가렸고 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충분히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체크를 해서 보는 거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는 수치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약이 잘 듣구나 알 수 있지만 아토피는 딱 단순히 한 가지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용도보다는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나쁠 때도 있는데 병원에 와서 졌을 때 이지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게 병원에 와서 측정한 점수로만 또 그 사진을 냈을 때 우리 저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플 사용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으로 스티붕유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두피젠트와 먹는 약을 교차 투여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약처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이제 그런 예가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피젠트 쓰다가 약을 바꿨는데 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나 하면 사실 서로 바꾸는 거를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저희 입장에서도 환자가 산정특례에서 멀쩡히 되게 두피젠트로 잘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나빠졌다고 산정특례를 포기하고 다른 먹는 약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논문으로 쓴다 해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오히려 비급여 환자들 대상으로 저도 한두 편 정도를 지금 쓰고 있고 이제 출판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아마 그런 교차 투여도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정현 부대표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아토피 완치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상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그 아토피에는 완치가 있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 병원 가셔서 교수님과 함께 같이 잘 치료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유경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아토피는 생활 습관과 약 처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좋은 시기. 아까 전에 그 교수님 강의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생활 습관은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좋진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맞고 만약 시기도 나한테 뭐 맞지 않는 음식을 굳이 먹으면서까지 나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잘 자고 잘 먹고 일상생활을 잘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일 것 같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질병에 맞는 치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토피가 아닌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병원도 방문을 하고 있고 약도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당연히 중요하고, 만약 내가 증상이 못 견딜 정도다,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한솔 님이 주신 질문 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퓨젠트, 림버크, 올루미넌트 중 무슨 약이 제일 본인에게 맞는지는 모두 다 직접 복용을 해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아토피 자체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이 사람한테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아토피를 만드는지를 겉으로 봐서 알 수 없고, 그런 약제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바이오 마커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딱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종의 가이드는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고령의 환자이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 그렇게 보면 그냥 듀피젠트를 쓰는 것이 더 맞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애기고 아직 뭐 6세 이상의 아이이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지금 허가된 것 자체가 듀피젠트니까 또 듀피젠트를 쓸 수가 있을 거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사 맞는 게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림버크가 지금 허가가 돼 있으니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큰 가이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약제가 맞는 것은 답은 없고, 큰 가이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참가자분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 행사를 이제 주최한 박조은 대표님 그리고 최정현 부대표님께서 환우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아토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뭐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인포그래픽으로 환자분들께 이제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올해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우분들께 지금까지 버티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중증 아토피 연합회가 언제나 같이 가겠습니다. 곧 빛은 옵니다. 화이팅입니다.